벨기에의 한 병원 진료실. 화가 머리끝까지 나 보이는 한 여성은 의사의 멱살을 잡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한 줄 알아? 네가 그때 제대로 진찰만 해줬더라면 내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텐데. 불치병에 걸린 줄 알았던 이 벨기에 여성은 한국에 간 후 불편한 진실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사는 32살 여성이고요. 이름은 에브라드라고 해요. 여기 브뤼셀을 언급하자면 벨기에에서 최고 오래된 도시이고 많은 사람이 찾는 여름 관광 휴양지예요. 주요 대로인 사블롱에는 맛집들이 줄지어 있어요. 참고로 저는 꽤 잘 나가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매니저죠. 제가 사연을 제보하게 된 이유는 3년 전에 있었던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지금 노트북 앞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조국인 벨기에도 사랑하지만 조국 벨기에 다음으로 사랑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죠. 그 이유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여름 저는 옆구리에 쿡쿡 찌르듯이 아픈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에 가는 걸 그리 달가워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민간의학에 관심이 많은 자연치유사라서 제가 병원에 더 안 가는 이유도 있었겠죠.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통증은 심해져 갔고 저는 결국 도저히 통증을 못 견디고 꽤 큰 병원에 예약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무엇인가 내 몸속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불안감에 떨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와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안 좋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의사의 표정, 그리고 더욱 심해진 통증으로 봐서 제 자신 스스로 아주 안 좋은 결과가 그려지더라고요. 그 안 좋은 예감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늦어도 너무 늦게 왔다고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사의 그 말에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의사의 말에 집중을 이어나갔을 때 의사는 충격적이게도 더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신장뿐 아니라 암이 생식기에까지 전이되어서 손 쓸 방법이 없다고요. 저는 의사에게 되물었어요. 그럼 그냥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의사가 말하더군요. 수술이나 항암 치료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이미 시기를 놓쳐도 너무 놓쳤다고 그냥 남은 생을 정리할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길면 1년 남짓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진통제만 최대한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왔던 이유를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의 선을 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멍하게 있다가 더욱 심한 통증이 찾아오면 진통제로 버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물론 직장도 급하게 퇴사하게 되었고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물론 헤어진 남자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죽음을 앞둔 연인을 끝까지 지킬 의무를 그에게 부담 주기는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렇게 그때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쉽지 않았던 부분은 참기 어려운 옆구리 통증이었죠. 가끔 걷기라도 하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은 정말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제 삶을 마감하기로요. 이런 식으로 이 두려운 고통을 참아내면서 1년을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었습니다. 벨기에는 안락사가 합법적인 나라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걸 결정하고 나서 한참을 울다가
그 시기를 정하려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에 삶을 마감해야겠다라며 생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안락사를 해주는 곳에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았어요. 그 뒤로 한 일주일 정도 거실에 있는 흔들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간혹 성경책도 읽으면서 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며칠 동안 신기하게도 통증이 더뎌지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통증이 적으니까 꽤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느 나라가 좋을까 핸드폰 검색으로 고르던 중에 지금 체력 상태를 고려해서 치안이 좋은 사고 날 염려가 없는 나라를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몸 컨디션에서 치안이 열악한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은 현실적으로 가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비행 시간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로 압축됐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출장으로 2번이나 갔다 온 일본보다는 한 번 잠깐 다녀온 한국이 더 볼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으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한국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어쩌다가는 심각한 통증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버틸만은 했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다행히도 긴 비행 시간 동안 별탈 없이 있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목적지는 숙소를 잡은 동대문이었죠. 대교 위에서 택시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때 급작스레 눈물이 터져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그때 택시기사도 놀란 듯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다가 휴지를 건네시더라고요. 마치 우는 아이 달래듯이 한켠에서 박하사탕도 하나 주셨고요. 정이 참 많은 기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택시에서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아마도 창 바깥으로 보이는 멋진 인천 바다의 풍경을 생애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는 서글픔 때문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는 울음을 멈추기 참 어려웠어요. 그렇게 숙소가 있는 동대문에 편하게 도착하게 되었어요. 숙소는 동대문 3번 출구에 있는 히나비야라고 부르는 일본식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번성한 호텔과는 거리가 멀지만 가성비가 무척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숙소로 가서 짐을 정리하고 동대문 쇼핑센터로 갔어요. 숙소 부근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쇼핑을 시작했어요.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어서 사려다가 갑작스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방을 사도 오래 쓰지도 못하고 떠날 건데 사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요. 그런 울적한 마음이 드니까 쇼핑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첫 지하철 타기를 도전을 했어요. 동대문에서 명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명동역에 딱 내리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였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을 만큼 사람이 많더라고요. 특히 중국말을 쓰는 중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제 느낌상 명동에서만큼은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명동을 걷는데 또다시 옆구리 통증이 시작됐어요. 물론 불행 중에 다행으로 아주 더욱 심각한 통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걷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성당 앞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 성당은 한국의 명소인 명동 성당이었습니다. 명동 성당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니까 무엇인가 평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을 따사로운 햇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은 컨디션이 꽤 좋더라고요. 저녁에 식사하면서 맥주까지 한 잔 곁들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 씻고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숙면을 하고 한국 여행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광화문과 인사동에 갈 예정이었어요. 광화문역에서 내려서 광화문 둘레길을 한번 돌아보고 컨디션이 좋다면 그냥 인사동까지 걸어가기로 하고 아주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광화문역에서 안국역까지 지하철로 이동을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만 명동역에서 잘못 내린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정신도 오락가락했는지 전날 갔던 명동역에는 왜 또 내린 것인지 참 그때는 저 자신에게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눈부신 기적의 시작이 잘못 간 명동역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날은 한국 여행 첫째 날과 다르게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졌는데요. 옆구리 통증도 다시 시작되었고요. 광화문과 인사동 구경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포기하고 저는 또 명동 성당에 가서 휴식을 취했답니다. 한 30분 쉬다가 택시를 타고 동대문 숙소로 갈 생각이었어요. 옆구리 통증은 계속되었고 진통제를 여러 알을 통째로 들이켰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성당 벤치에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저는 택시를 타려고 명동 성당 건너편 길로 나가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몸을 관통하는 고통이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곧 바로 쓰러졌어요. 거의 반 정도 기절 상태였어요. 의식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한 어린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괜찮냐고 뺨을 만지면서 얼굴을 흔들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자기 엄마를 불렀고 그 엄마는 어딘가로 신고를 했답니다. 구급차는 채 3분도 걸리지 않아 도착했고 명동성당 바로 건너편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 갔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안정을 취하고 퇴원을 하려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보호자를 자청한 아이의 엄마는 영어로 저에게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이 엄마는 영어를 꽤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말하면서 당시 제 사정을 다 말했죠. 말기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를요. 그 말을 들은 그 아이 엄마는 매우 놀라더라고요. 저는 놀란 얼굴로 있는 아이 엄마의 손을 잡아주면서 되려 아픈 제가 다독여 주었어요. 고마움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고 병원 응급실을 나서는데 아이 엄마가 저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녀가 과거 처녀 때 간호사로 일을 해봐서 아는데 말기암 시한부이면 얼굴 몰골부터 말이 아니고 얼굴에 핏기도 대체로 없는데 그에 반해 저는 얼굴부터 말기암 시한부와는 도무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외모가 말기암 시한부와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더라도 옆구리 통증이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너무 심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 여성은 단순한 검진을 해보자고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오진의 확률을 거론하면서요. 저는 오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이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 엄마가 하자는 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선 초음파로 알게 된 사실인데 신장암은 없다는 거였어요. 초음파상으로는 깨끗하다고 하더군요. 의사 말로는 방광주름으로 생긴 그림자를 암으로 오진한 게 아닌가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의사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를 희망이 생겼고 저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정밀 검진을 다시 받기로 했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신장암 역시 오진이었고 그 심각한 통증의 원인은 신장에 박힌 무려 8cm나 되는 크기의 커다란 결석이었습니다. 참고로 기막힌 크기라더군요. 의학회에 보고될 정도로요. 그렇게 저는 말기암이 아니었고 그냥 엄청난 크기의 신장 결석으로 매우 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겁니다. 당시 바로 벨기에로 돌아가서 오진한 병원을 고소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보다도 다시 살아난 기쁨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어 모든 걸 다 용서하기로 했답니다.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감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 해마다 직장에서 휴가를 받으면 한국에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제 최고로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 가족이 벨기에에 오면 가이드를 자청합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해준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저에게는 행운의 나라 제2의 조국이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